안녕하세요, 멍트입니다. 이번에는 명상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상의 이제 분류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데 그런 건 아니고, 명상이 지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명상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을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명상을 분류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기법에 따라서도 명상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도 명상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도 명상을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분류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학문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은 괴로움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괴로움을 다루는지, 그리고 괴로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리고 괴로움을 어디까지 없앨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위안을 주는 명상,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세 번째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좀 명상을 분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명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 명상을 통해서 다루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움인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괴로움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나와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 우주에 마음이 퍼져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물질적인 것과 이제 정신적인 것으로 먼저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물질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주에 원소들이 퍼져 있고 그 원소들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내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 마음이 퍼져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떤 그릇이라고 봤을 때, 그릇으로 마음을 훅 퍼냈을 때 이렇게 담기는 게 내 마음이 되고, 이렇게 담는 이 그릇이 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는 그릇을 투명한 비커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푹 펐을 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요게 투명한 비커라고 했고, 마음을 담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담겨진 마음을 또 흙탕물로 비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은데요. 그래서 흙탕물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비커는 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명상을 세 가지 분류하는 것을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음에 위안을 주는 명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은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마음대로 거칠게 씁니다. 그래서 아까 비커 말씀드렸는데, 이 비커를 마구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보통 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런 방식을 마음에 위안을 주는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은 무엇이냐 하면, 이 움직이는 마음을 한 자리에 멈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관찰 명상보단 집중 명상을 더 좋아하는데, 이 집중 명상이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담고 있는 나를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출렁거리겠죠. 이 출렁거리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이 고요함이 깊어지면 흙탕물에 있는 흙과 물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흙이 아래로 가라앉고, 위에는 조금 완전히 맑아지진 않겠지만 좀 맑아진 물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관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맹점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 흙 알갱이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관찰 명상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비이커로 푹 뜬다고 했죠. 이 비이커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이 비이커는 왜 나는 나만의 모양을 가진 비이커를 만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에서 나는 내가 고유의 비이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흙탕물도 각각 내가 만든 모양에 따라서 마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이 마음을 담은 이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수행자들이죠. 이제 스님들 같은, 산에서 뭐 죽자사자 수행하는 스님들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담고 있는 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 나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인데, 이렇게 하나를 깨트리고 나면, 나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를 깨트리고 나면 그 밖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내가 있으면 이것을 또 깨트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그릇이 굉장히 커져 있겠죠. 넓힌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넓히거나 뭐 하나 깨트리고 또 나타나거나 똑같은 거니까, 넓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처음엔 요만했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방만큼 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괴로움을 담고 있는 마음이 나라고 하는 이 본체를 건드릴 수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 되겠죠. 결국 괴로움을 담고 있는 나라고 하는 본체를 건드리질 못하게 됩니다. 건드리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건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아예 나라고 하는 그릇이 사라진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명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 흙탕물 안에 있는 것은 감각과 감정과 생각이 흙알갱이에 해당하고, 이건 나중에 마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물에 해당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도 어떤 또 다른 방식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요건 나중에 마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위안을 주는 명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이런 그릇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명상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은 주로 힐링 명상 쪽에 해당합니다. 힐링 명상은 아시다시피 뭐 음악 명상이라든가 싱잉볼이라든가 미술 명상이라든가 혹은 요가 같은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벼운 마음의 상처, 가벼운 마음의 괴로움에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명상법들이 뭐 어떤 것이 수준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의 상처에는 이런 명상법들이 오히려 더 깊은 명상법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이 움직이던 나라고 하는 그릇을 멈추고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이 집중 명상이고, 이 가라앉은 것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집중을 통해서 괴로움을 가라앉혀서 이완시켜서 고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명상은 사실 고요함을 얻기 위한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이치를 혹은 뭐 다른 것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살펴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명상법이 관찰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서구의 그 심리 명상, 서구 심리학 명상, 현대 지금 그 서양에서 많이 하고 있는 뭐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들과 저는 사마타 위파사나도 이런 명상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마타 위파사나 외에 다른 명상법이 분명히 남방에도 있었을 텐데, 사마타 위파사나의 한계가 제가 볼 땐 좀 보여서 이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 남방 상자부 불교의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도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쪽에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남방불교, 남방 상좌부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마음 챙김 편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을 멈추고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집중 명상이고, 이후 맑아진 물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 관찰 명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서구 명상과 현대 서구 심리학 명상과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서구 심리학 명상에서 MBSR이나 MBCT 같은 이제 서양의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명상법들의 어떤 특징, 특히 이제 서구 심리학의 명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명상법을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가지고 명상 기법을 들여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명상법이 서구 심리학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의 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심리학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은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관점보다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명상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명상법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인데, 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은 불교 명상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에 남방불교, 남방상좌부 불교의 명상, 사마터 윗바사나를 분류했는데, 사실 그 명상법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방불교에서 그거 외에 뭔가 더 다른 수행법이 있었을 거다, 더 다른 명상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으로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교 명상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법입니다. 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은 북방 대승불교의 선 명상이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방의 선 명상들은 남방불교와의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방불교와 서구 심리학에서만 있고, 북방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선, 화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서구 심리학 명상을 얘기할 때 심리학을 기반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은 그것이 남방불교든 혹은 북방불교든 불교 명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연기라고 하는 연기설과 그 다음에 공사상과 무아사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연기설, 무아설,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이 된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명상을 하는 철학적인 기반이 됩니다. 아까 심리학이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불교 명상은 목표가 사실은 깨달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북방 대승불교의 명상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